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외장 SSD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소프트 링크, 즉 심볼리 링크를 사용해서 내장 디스크의 고용량 파일을 외장 디스크로 옮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내가 내장 디스크 용량이 넘쳐 흘러서 백업도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돈값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주 쓰지 않는 고용량 폴더나 파일을 외장 SSD로 옮기고 사용할 때에만 이 외장 디스크를 연결을 하면 따로 필요한 작업 없이 그냥 외장 디스크로 백업이 되는 구조가 형성이 돼요. 가령 아이폰 백업 같은 경우 저는 1년에 많아야 5번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차지하는 용량은 보통 100기가가 넘죠. 거기다 뭐 패드 같은 거 사용하고 하면요. 이런 파일이나 폴더에 사용하면 제격인 거죠. 일단 내부 용량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겠죠. 또한 돈도 아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맥을 구입을 할 때 적정량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외장 SSD는 상대적으로 내장 SSD보다 매우 저렴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심볼리 링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심볼리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터미널을 열어서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돼요. 혹시 리눅스를 다뤄보신 분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튼 번거롭기는 하죠. 그래서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서 심볼리 링크를 만들어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오픈소스니까 무료로 하는 거죠. 바로 심볼리 링커라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사용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걸 다운받아야겠죠?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을 받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는데 이걸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그 이유는 가끔 실수로 인해서 원본 파일하고 이 심볼리 링커로 생성이 된 링크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앱을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 메뉴가 안 보이는 에러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이때를 대비해서 이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이리로 옮겨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실행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겠죠. 다음으로 외장 디스크를 연결해 줘야겠죠. 우리가 옮길 파일의 목적지가 여기예요.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거면 이제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아이폰 백업 폴더를 외장 디스크로 옮기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은 꽤 큰데 저는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용량은 큰데 자신이 많이 안 쓴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 방식으로 외장 디스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파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음악하는 분들에게는 로직 프로 X나 각종 VSTI, 그러니까 가상악기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폴더가 해당이 될 거고요. 또는 잊을 때쯤 필요한 윈도우 가상머신 같은 거요. 요런 파일들만 옮겨도 내장 디스크의 사용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옮겨야 될 폴더가 아이폰이 백업되는 폴더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우선 알아야겠죠.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면 사용자의 라이브러리 밑에,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밑에, 모바일 싱크 밑에, 백업,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저 폴더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한 번도 백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이폰을 연결해서 백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생성이 돼요. 자, 이제 저 폴더가 보인다 가정하고 내가 옮기려는 외장 디스크에 어디다 저장할지를 선택해야겠죠. 만약 특정 폴더를 생성해서 그 안에 넣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알아보기 쉽게 아이폰 언더바 백업이라는 폴더를 생성을 해놨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저는 모바일 싱크라는 폴더 전체를 외장 디스크로 옮기고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백업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모바일 싱크 안에 있는 백업이라는 폴더로 하셔도 방법은 똑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모바일 싱크라는 원본 폴더를 제가 외장 디스크에 생성해 놓은 아이폰 백업이라는 폴더에 복사를 해야겠죠. 이제 내장 디스크에 원본 폴더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줄게요. 근데 이 폴더가 삭제가 되면 백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외장 디스크로 옮긴 원본 폴더에 심볼리 링크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원래 위치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심볼릭 링크로 생성된 폴더를 통해서 외장 디스크에 있는 원본 폴더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폴더 사이에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도 백업을 진행할 때 곧장 외장 디스크로 저장이 돼요. 내장 디스크에는 더 이상 쓰지를 않으니까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은 외장 디스크를 복사한 모바일 싱크 폴더를 선택을 하고, 즉 이동한 원본 폴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제일 하단에 Make Symbolic Link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추가된 폴더가 생성이 돼요. 이 파일을 내장 디스크의 원래 위치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본 폴더와 이름이 같도록 뒤에 심링크라는 이름을 삭제를 해줄게요. 물론 그 앞에 공백도 삭제를 해줘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름이.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외장 디스크에 가서 방금 전에 생성한 파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더블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파인더에서 제 아이폰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우측에 있는 이 백업 복원을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 저 심볼릭 링크가 제대로 생성이 되었다면 여기에 리스트가 표시가 되어야겠죠. 자, 여기 백업란에 복원이 가능한 리스트가 제대로 잘 표시가 되네요. 다시 한번 역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실제로 아이폰을 백업을 하면 외장 디스크로 정말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백업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외장 디스크에 생성한 폴더의 정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용량이 변경이 되죠. 백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내장 디스크에 생성된 파일의 용량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44바이트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심볼릭 링크로 생성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 디스크가 반드시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본 파일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본 파일에 변화가 생겨도 링크가 끊깁니다. 가령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이 링크가 끊겨요. 만약 실수로 인해서 이 링크가 끊겨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의 순서대로 다시 처음부터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몸이 좀 고생을 하게 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외장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장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알뜰하게 맥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